안 나와요. 그러니까 3, 4학년 고전 작품이 고전이 나오는 거지 한자가 나오잖아. 고전 속에 한문이 끼는 거지.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거야. 원래 언제쯤 나와요? 출석 수업을 서울로 하면은 어제가 다른 거예요? 출석 수업 서울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과제를 처음 내봤으니까 점수 어떻게 주고? 당연하죠. 왜냐면 가르치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여기 소속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서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또 이게 공부라는 게 낯선 데 가서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그게 있으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그랬지만 어차피 여러분 4년 동안 공부하실 거잖아요. 제가 다양한 거 알려드릴게. 들어보니까 뭐 좀 알긴 재밌어요. 공부한 거 같죠, 제가. 재밌어요. 듣다가 좀 아는 거 나오면 또 우리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내가 그냥 수업만 딱 보이면 그냥 줘야 될 거 아니야. 자, 138쪽. 그래서 국문학 공부는 여러분 이게 단독으로 하기가 힘든 과목이에요. 자, 보세요. 위기 거기 주제별 교사성어 있죠? 자, 8번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읽어보세요. 첫 번째, 사면 수문가.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라는 거예요. 사방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밑에 나오죠. 초나라 태왕 항우가 해야에서 한나라 고조 유방과 군사에 포위됐을 때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얘네들 다 고향에 가버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면 부산하고 전라도에 싸움을 했어. 근데 막 이렇게 뭡니까? 싸움을 하다가 막 그 포위를 해가지고 막 부산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온다고 막 이런 노래를 불러 막 그 노래를 그 부산 사람들이 고향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의 노래를, 그러니까 사면초가란 말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라는 말은 몰랐죠. 둘러싸인 게 사면초가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면이 뭐라고요? 초나라의 노래다. 그래서 그 나중에 유방이 이기잖아요. 그건 아시죠? 네. 항우를.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초나라 항우가 초나라인데 예. 초나라 노래를 듣고 네. 우리 아군들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데 그 아군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적군 이제 그 걔네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요쪽에서 막 고향 생각 나는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데 이 유방 쪽에서 항우 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는 자기 나라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노래인데 그거는 한 사람이 고향 생각 나는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부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부른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부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고향 생각 나게 만든 거죠. 아주 애처롭게 고향 노래 부르면 막 그러잖아요. 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죠? 진태 양난이에요. 이걸 그때 양난이라고 있습니다. 양난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도 아마 진태 양난으로 쓰신 분 있죠? 양난 이게 어려울 난자예요.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라고. 어려울 난이 있고 난이에요. 임진왜란할 때 난은 어지럽다는 뜻인데 여기 난이에요. 어려울 난. 어지러울 난. 이해가요? 이건 어지러울 난이야. 요건 뭐라고요? 어려울 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아갈 진짜에 물러날 때자거든요. 나아가는 것과 물러나는 것에 어려움. 이 정도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진태양난이에요. 이거 읽을 때 양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밑에 나온 거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백척간두.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이게 장대 간자에 머리 두자예요. 여러분 백척간두하고 똑같은 한자가 뭐 있을까요? 백척이나 있는 장대 위에 있어.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그 같은 말이잖아요. 백척간두. 자, 그 다음에 열이박빙. 음을 다 돼요? 열이박빙 뭐냐면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다. 리자는 밟을 리라고 써요. 밟을 리. 이때 리자가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1번 신발리, 2번 밟을리. 여기서는 밟을리죠. 여러분 그 뭡니까? 강에서 막 이게 그 겨울이 있을 때 물 밟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빙기가 될 때쯤 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잘못하면 빠지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다 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열이 박빙. 멋진 말이죠. 매사를 신중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초미 지금. 이게 탈초자 눈썹 밑자거든요. 그 다음에 어조사 진짜 급할 급자. 눈썹에 급함, 직역을 하면 눈썹이 타들어가는 급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자는요, 뭐뭐 하는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는. 눈썹이 타들어가는 급함. 이해가는? 그러니까 눈썹 타들어가는 위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초미지급.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일촉즉발. 이 촉자는 닿을 촉자고요. 곧즉자 솔발자예요. 자, 뭐라고요? 촉자가 닿을 촉자, 곧즉자 솔발. 한번 닿기만 해도 폭발한다는 거예요. 일촉즉발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누란지세. 누란지세. 그러니까 뭐냐면 쌓을 누자, 계란 난자, 그 다음에 갈지자, 형세세. 서희할 때 세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알을 포기한다는 형세.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계란을 집에서 이게 난을 딱 두 개를 알을 놓고 또 놓고 하면 싸지나요? 안 싸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몹시 위험한 그런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저 처음 보는 짓거리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누란 지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 풍전도가 나왔죠. 바람 앞에 등불.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자 1번. 자 140쪽 읽어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자 1번 뭐죠? 원형성. 2번 대장편 소설. 3번 실전. 4번 우화. 5번 차람. 아까 볼람자라고 했잖아요. 6번 허구. 이런 거 읽을 줄 아셔야 돼요. 7번 상어. 8번 감동. 9번 누란지세. 10번 세속 소설. 자 11번부터 15번은 아까 다 이야기했지만 고전 소설의 유통에 발전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소설을 간행하는 거. 이거 어디에 써놨어요? 앞에서 기억 안 나요? 예, 방갑본이죠. 방갑본. 아까 그 방자가 그 뭐라 동네 방자라고 그랬죠? 21번에 나오네. 125쪽이. 나왔죠? 주인공의 한약상을 중심으로 한 고전 소설의 하위 갈래. 뭐였죠? 분담 소설. 6번에 나왔어요. 원래 소설 베껴서 자신을 소유로 하는 거 뭐였죠? 베끼는 거. 필상.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 대표적 모티프 중 하나는 혼인을 이루는 거. 무슨 장애? 혼사장애. 혼사장애. 15번 천상의 섭리에 따르는 구조적 원형성을 받아서 선상 섭리 뭐였어요? 신성소설. 신성소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여기 빼먹은 걸 설명할게요. 빼먹었다가 안 나온다.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요 이 모티브. 자 이거 설명할게요. 모티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영어를 쓸 때 모티브라고 쓰고요. 모티프예요. 이 되게 많이 써요. 문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와요. 뭔지 아세요 혹시? 모티브가 모티브는 동기. 그래서 동기란 뜻. 동기.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 이럴 때 쓰는 게 모티브라고. 모티브는 주제. 주제를 나타내게 반복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봐서 같이 이제 써요. 모티브나 모티브가. 그래서 동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1학년이라서 화소라고 그래요. 화소. 1학년이라서 제가 어느 수준까지 강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화소. 이야기의 바탕이라고 해서 화소라는 말씀 좀 전문적인 용어를. 동기라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화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야기의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구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티브와 모티프는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V하고 F로 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19에서 22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뭐였죠? 우리말로 쓰라고 했잖아요. 사면 초가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신중하게 임한다. 열이 박빙. 그 다음에 백잔에는 높은 장대 위에 오른 적 위태로움. 백척 간두. 그 다음에 눈썹이 타들어간 듯 위급한 상황 뭐였죠? 초미 지급.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자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들었는데 이게 뭐였지 하고 막 3박 4일 걸리면 골치 아파요. 심심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6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8장 넘었어요. 원래 지금 오늘 9장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구비문학 146쪽이에요. 여러분 이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여러분 이 비자가 비석 비자죠. 이 구비문학 할 때 이 비자가 비석 비자예요. 왜 그러면 비자를 썼냐면 여러분 왜 비자를 썼냐? 구비문학 비석에 새긴 글은 오래가요 안 오래가요? 오래가죠. 그러니까 비석에 새긴 것처럼 오래가는 문학 이게 구비문학. 근데 왜 국자를 썼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이게 비석에 새긴 것처럼 오래간다. 그래서 구비문학이라고. 요즘에는요 구전문학이란 말 잘 안 써요. 우리 이제 국문학 공부할 때, 저도 이제 고대에서 공부할 때 구비문학 뭐 이렇게 전공 이러지 구전문학 전공 이런 말 안 써. 말했어요. 구비문학이라고. 그래서 4학년 여러분 올라가시면 구비문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구비문학, 구전문학의 이해라고 안 합니다. 여기 지금 제주도 출신 두 분이나 계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게 뭐냐? 삼성선이라는 게 있어요. 맞나요? 네. 삼성은. 고량부. 그렇죠. 고시, 양시, 부시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냐? 땅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 아이 되게 재밌어요. 삼성을 공부하면. 땅 속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세 개가 있어. 고시, 양시, 부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매크로코스մ과 마이크로코스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이 신들이 내려오는 걸 매크로코스մ, 대우주라고 해요. 대우주. 매크로코스մ. 여러분 지금 공부는 왜 한다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대우주. 천상에 막 신들이 내려와. 근데 마이크로코스는 뭐냐? 소우주. 땅에서 막 신들이 올라와. 자 뭐라고요? 대우주와 소우주. 자 그러니까 이 삼성혈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의 소우주예요. 대우주, 소우주. 소우주. 땅 속에서 올라오는 네. 이 소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할 때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제주도를 가. 그 보통 사람이 여미지 가고 또 어디가 일반적으로 막 가는 데가 어디? 그 성산 일출봉 이런 데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문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막 추사 김정희, 유배지 이런 데도 가야 되고. 근데 그런데 안 가죠 잘.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면 같은 제주도를 가도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졸업여행 가면 제가 가이드 한번 해드릴게요. 어제는 구비문학이라는 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문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죠? 구연이에요. 구연. 어떤 상황 속에서 음성적 변화, 표정, 몸짓을 사용해서 문학 작품을 말로 나타내는. 근데 구연할 때 연자는 펼칠 연자예요. 편다, 펼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입으로 펼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다음 공동작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태기도 하고 고쳐넣기도 하면서 창작해 나가는 방식, 공동작. 여러분 공동작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공동작의 대표적인 거 판소리. 판소리가 공동작의 대표적. 판판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판소리라는 게. 여러분 판소리하면 당연히 전라도가 짱이죠. 판소리 문학관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판소리 문학관. 정선. 전라도라고 그랬는데 고창이 있어요. 고창. 그리고 고창에 가면 막 성읍 보리밟기 이런 것만 하러 가셨죠. 이런 데를 가야 한다니까. 저는 웬만하면 다 가봤어요. 문학 공부하면서. 하여튼 이 고창에 가면 판소리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세요. 하여튼 이 판판의 소리인데 판소리는 그 적층문학이라고 그래요. 적층문학.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적층이란 말이 뭔지 알겠죠?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문학.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를 짬뽕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문학? 적층문학.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승. 말 그대로 계승되는 거죠. 문학 충속 이런 게.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전승되는 이야기 전체. 어떤 유형. 그리고 여기서 지금 5번, 6번, 7번, 8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볼까요? 5번부터 8번까지. 별표 쳐놓으세요. 5번부터 8번 연결시키고 별표 치셔서 뭐라고 쓰냐면 구비문학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구비문학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 유형부터 나왔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전승되는 이야기 전체.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전승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지역마다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읽어보세요. 네, 각 편이죠.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태기도 하고 고쳐놨기도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도 막 이야기만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뭐 선녀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울다가 뭐 동물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따라서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녀와 나무꾼이.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게 막 어떤 경우는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화수 이야기했죠. 이게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모티브. 바탕소자 이야기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한 유형에는 하나 이상의 모티브가 있다. 여기 나오죠. 이게 모티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적강 모티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단, 위, 담. 어떤 주체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하여 이야기로서의 완결된 의미를 담아내는 서사의 단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단위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단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4학년 올라가면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설화죠, 설화. 9번. 뭐죠? 신화, 전설, 민담.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에게 누가 신화와 전설과 민담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시오. 뭐라고 할까요?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신화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한다? 네, 신이 한다는 거를 네. 이제 뭐 이야기처럼 네, 그리고 만들고 전설. 전설은 조선도 있지는 않지만 음. 있었다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 네, 그리고 민담. 그러니까 민담은 사람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잘하시는데, 알아서. 비슷하지만 다른 게 네, 있어요. 맞아요. 비슷하게 다른데. 신이고 첫째는 신이고 둘째는 신화는 지배계층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배계층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더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수준 높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좀 수준 높게 공부를 해야잖아요. 신화는 뭐냐면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엄청 광대무변해. 광대무변이란 말 뭔지 알죠? 그 증거가 하늘이야, 막 천체야, 태양계야. 이게 신화예요. 광대무변이 어렵나요? 엄청나게 거대하다. 그게 더 어려워요. 광대무변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변화무쌍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전설은 803 갓바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803 갓바이에 얽힌 전설입니다.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도 증거가 있긴 있어. 근데 신화는 엄청나게 크다. 태양계가 증거라. 뭔 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민담 뭐냐면요, 흥미 위주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흥미 위주의 이야기. 근데 여기 좀 더 살을 붙이자면 전설은 뭐냐? 주인공이 이제 어떤 장벽과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전설은 끝이 해피로 끝날 것 같아요? 언해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물론 이제 언해피로 끝나는데 모든 전설이 언해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언해피로 끝나는 게 한 80%, 해피로 끝나는 게 20%. 전설이 다 언해피는 아니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많아요. 하여튼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되게 좀 네거티브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읽어보시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근데 민담은 되게 흥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 여러분이 4학년 올라가잖아요. 신화, 전설, 민담 같이 다 이 세 편 가지고 한 150페이지 나올 거예요. 진짜 신화 하나에 한 50페이지. 막 전설 재밌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신화 나왔죠? 밑에 신화 인류가 사회적 분할을 겪지 않고 상상의 근거에서 지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하면 껌이죠. 그러지 않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광대. 와, 진짜 과연 이런 상상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다음에 11번 뭐죠? 창세 신화. 창세 신화. 창자는 열 창자예요. 세상을 여는 신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면에 드러나는
자, 창세신의 성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건국신화. 세울 건자의 나라 국자거든요. 나라 세우는 이야기. 단군. 그렇죠. 단군 같은 나라 세우는 이야기. 요 건국신화입니다. 그다음에 시조신화 있죠. 성씨와 관련된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성씨에 대한 뭐 이야기. 그다음에 전설. 사실로 믿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뭐 나오죠. 자, 여기 증거물 또 구체적인 증거물 동그라미 쳤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전설이 뭐냐하면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구체적인 증거물 요 이야기하면 그 원래 의도 그 뭡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의 의도에 한 90%간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물란 말이 안 나오면 전설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민담 나왔죠? 네. 아까 민담 뭐가 중요하다? 흥미 위주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재미본의 이야기를 써놨죠. 재미가 흥미인 거예요. 맞죠? 흥미본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무속인에 의해서 무속의식에 의해서 구현되면서 나왔죠. 자, 여기서 좀 무가에 대해서는 이 무자는요, 여러분 무자가 무슨 무자냐? 무당 무자예요. 근데 이 무당 무자가 잘 보세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 알세요? 하늘과 땅을 꿰뚫는 사람. 그러니까 무당들은 그죠? 네 집에 뭐 대추나무 있지 뭐 이렇게 던지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없어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건너집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그 우리가 영자를 보세요. 영자를 이게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이 영자 들어봤어요? 영자? 성령 할 때 영자 안 들어봤어요? 영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영자를 이렇게 쓴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영자가 이렇게 써요. 자, 비유자죠. 되게 재밌어요. 입 세 개 있죠. 여기 무당 있죠. 비가 오라고 무당 3명이 기우제 드리는 형상이에요. 진짜로.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피릿. 그럼 얘네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와요. 왜? 올 때까지 지내니까.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기우제를.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이제 책으로 가면 무가는 무속인에 의해서 무속의식에서 구현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비문학을 공부하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라면 뭘까요? 무가예요. 무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문학 공부하면 페라벨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당 막 이렇게 불타는 것도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서사무가라고 나왔나? 서사무가. 그러니까 서사는 이야기거든요. 무속신화의 주인공 신으로 자정해서 재앙을 받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써놓으세요. 바리대기 설화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바리대기가 뭔지 아세요? 바리대기? 그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 그 바리대기가 그 뭐예요? 자기 자, 알려드릴게요. 바리대기가 뭐냐면 좀 잘 보세요. 바리대기가 뭐냐? 바리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 대기는 부엌대기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바리대기는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아들이 중요해요? 딸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죠. 근데 계속해서 낳으면 아들이야 딸이야? 딸이야. 6명까지 딸이야. 마지막 7번째도 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딸을 그냥 강물에다 보내버려요. 강물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담아가지고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했는데 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 아버지가 이제 다른 걸 왕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는데 왕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소식이 들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바리대기가 무슨 뭐 정승하고 7년 살고 뭐하고 몇 년 살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살다가 선약을 구해와.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왕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는데 막 10몇 년을 살아. 여기 가서 뭐 무슨 천하 대장군하고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웃기지 않아요? 그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선약을 아버지 입에다 넣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나요. 그런 이야기예요. 되게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데 바리대기 그런 게 대표적인. 그래서 바리대기가 이렇게 이제 정제가 돼요. 정자에서 모시는 무당들이 바리대기를 모신다니까 진짜로. 뭐 바리대기만 모시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또 뭡니까? 민요죠. 민중이 자신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서 즐기는 거죠. 그 비전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가와 여러분 가요 무대 할 때 여러분 가와 요의 차이가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뭘 가라고 하고 뭘 요라고 하죠? 노래 그럼 간. 노래가 노래요 아니에요? 이게 노래고 이건 아니 노래가 노래요 아니에요? 노래요. 아니 집에서 그건 당연한데 집에서 노래가 가는 집에서 저기 노는데 아, 시가 시 아니 알려드리고 정확히 모르시구나. 아니 이게 확실 않으세요? 가는 악기를 동반한 노래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반한. 악기를 동반한. 그다음 또 하나 있어요. 가는 그래서 상층부의 노래. 보세요 이렇게 할 게 많다니 공부가. 그래서 가방이라고. 여러분 비슷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가는 첫째 악기를 동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층부의 노래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는 뭐겠어요? 반대겠죠. 악기를 동반하지 않는 노래고 하층의 노래. 하층의 노래. 그래서 민가라고 해요, 민요라고 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젓가락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민요라니까. 민요를 부를 때는 민요를 이렇게 부를 때 뭐 이렇게 요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반주를 이제 뭐 드라마나 이렇게 나오려니까 하는 거지 원래는 요는 그냥 노동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는 거였다니까요. 원래는 이해가세요? 그래서 가요가 나온 거. 자 그래서 민요는 민중이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즐기는 그러니까 민요 중에 대표적인 게 밑에 19번에 노동요인 거예요. 노동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보리발 뭡니까 뭐를 낼 때 뭐를 뭐 심을 때 이럴 때 그 부르면 훨씬 더 쉽죠. 이해가세요? 그런 걸 노동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식요예요. 격식을 갖춰서 빨고도 의식을 지낼 때 보내는 거고. 그다음 뭐죠? 유희요. 놀이의 박자를 위해서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 유희요. 유희라는 게 인간은 유희적 인간이다. 호이징가가 이야기했죠. 호이징가. 네덜란드 출신의 그 사회학자죠. 하여튼 유희를 즐겁고 나중에 이것도 4학년 올라가면 자세히 배워요. 지금 그 정도만 알았어요. 자 선우창. 선우창과 교환창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선우창과 교환창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선우창은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강강수월래 있죠. 있잖아요. 그런 게 선우창이에요. 앞에 어쩌고 하면 뒤에다 막 부르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캐지나 칭칭 나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선우창이라고. 어쩌고 뭐 하니까 그 다음에 교환창은 뭐냐면 남자가 한번 부르고 그러니까 제가 이 교환창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노래 중에 난 바람 넌 눈물이라는 노래 있어요. 아세요? 남자가 난 바람이라면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넌 눈물인가 봐. 난 이슬이라면 뭐 나오잖아요. 그게 교환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어쩌고요. 그걸 교환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두가라고 하는데 허두가는 판소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도 요즘도 오잖아요. 가수들이 오 막 하면서 막 목을 가다듬는 거 있죠. 노래 부르기 전에 막 목을 가다듬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을 푼다. 그렇죠. 그걸 허두가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전에 목 조절하는 거. 자 넘겨보죠. 고수 북치는 사람이 이거 부드릴 고자죠. 네. 판소를 연영할 때 그래서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고수가 더 위로 가요. 이게 일고수 이명창이 뭐냐? 고수가 명창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소리 할 때 얼쑤하고 막 이렇게 막 두드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노래도 하고 옆에서 이 장단을 못 맞추면 꽝 되잖아요. 그 다음 뭐죠? 민속극. 그래서 가장한 배우가 대화 몸짓으로 집약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민속극이 있어요. 민간. 그 다음에 가명극. 탈을 쓰고 연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명극을 이제 탈을 쓰고 탈춤 같은 거.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가명극. 그러니까 가명극인데 탈춤은 뭐라고 할까요? 탈춤. 마스크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 댄스. 마스크 쓰고 춤추는 거야. 진짜로 마스크 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명극 탈 쓰고 연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 뭐죠? 재담이죠. 재치를 부리면서 재미있게 하는 말. 재담. 제주제자. 그 다음에 어희담이죠. 글을 모르는 계층이 항유한 것으로 말시합의 형태로 전개되는 재담. 여의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문자담이죠. 문자 지식을 바탕으로 뭐 이야기하는 거. 문자담. 그 다음에 속담이죠. 민중 속에서 생성된 표현으로 보편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속담은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많이 쓰고. 여기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재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재담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사카시 자그 이야기 했는지 자, 친구의 집에 갔어요. 그 친구가 엄청 짠돌인 거예요. 엄청 짠돌이. 근데 이제 밥대가 된 거예요. 밥대가.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짠돌이 부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일량 독일하오리카 딱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아세요? 이 친구 짠돌 친구가 월을 한산하거든. 한산하거든. 자 김사카시 뭐라고 하냐면 정구주교로 이렇게 해요. 이러면 알아듣겠어요? 이거 해석해. 사람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그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없고 그 달 뜨는 저기 산 위에서 달 뜨는 걸 보는 야, 거. 해석 잘하시네. 예. 예, 그 정구 저거는 저기 입이 천 개라도 이거 완전히 이거 내가 한로 갔는데 이게 뭐냐면 일량복이라고 그게 얼마나 재밌나. 일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 짠돌이 부인이 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거 붙이면 식상이 되죠. 여기 밑에 먹을 식자잖아요. 오를 살자죠. 먹을 것을 올릴까요? 이해 가요? 합대가 됐으니까 먹을 걸 올릴까요? 그러니까 얘가 짠돌이라고 그랬죠. 붕추라거든. 얘 곧 가거든. 거풍째 날춤자잖아. 얘 곧 가거든. 그러니까 먹을 걸 올려요.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김사카시 가소롭고 여기다 이거 넣으면 가위 가짜에 무슨 소리라고 이해 가요? 이게 대나무 죽잖아요. 가소롭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밌지 않습니까? 한자 가지고도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양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을 보니까 너무 짜리몽땅한 거예요. 여자가 짜리몽땅. 그래서 이 여자를 가장 작다고 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양반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게 다만 진짜죠. 입 밑에 발 달렸다. 그건 짜봐야 안 짜.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눈 밑에 발 달렸어. 조개패 짜죠.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썼냐? 구멍 혈자를 써요. 간 밑에 발 달렸어. 머리 밑에 발 달린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걸 표현합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3년 올라가시면 자세히 배울 거고요. 파리공주가 이제 보세요. 152쪽에 나오는데 152쪽에 버리다. 파리가 버리다는 뜻이에요. 공주입니다. 버리다 공주.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국왕마마의 세자로서 뭐 부모 봉양 왔나이다 5째 줄인가 나오죠. 나는 뭐 부모 봉양 왔으면 물값 가지고 왔어 뭐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나무값 가지고 왔어. 그다음에 총망길에 잊었나이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파리공주가.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한문 문법의 기초가 나오는데 뒤에 넘겨보세요. 넘기면 평서문 154쪽. 평서문 해가지고 뭐예요? 야구의가 나왔죠. 야의는 다 뭐냐?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이다. 야도 뭐뭐이다. 의도 뭐뭐이다. 근데 의라고 쓰는 것은요. 단정을 해. 단정. 뭐뭐이다라고 하긴 하지만 단정한단 말 들어봤죠? 이걸로 단정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보다는 의가. 그렇게.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오죠. 두 번째 줄 봐요. 야가 사용된 문장은 비교적 뭐라고 나왔어요? 읽어보세요. 사실 판단에 가깝고 의가 사용된 문단은 가치 판단에 가깝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단정이거든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보세요. 온단 고구려 평강 왕 시이냐. 나요? 온단은 고구려 평강 왕 때의 사람이다. 야가 뭐예요? 뭐뭐이다. 어렵지 않죠? 정도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밑에 봐요. 인지유도야. 사람에게는 사람은 여기서 인지할 때 지는요 은이라고 써요. 은. 뭐뭐의가 아니에요. 주격이 주격. 사람은 있다. 뭐가 있어요? 도가. 야가 뭐뭐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인심야, 일로야. 이건 알겠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해석돼요? 여러분 인과 의가 있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을 나타내고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걸 인심야, 일로야. 멋지죠? 이 맹작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그 조문도 석사가 제일 밑에 나와요. 논어 써진 거. 154쪽 제일 아래 부분. 네.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네.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죽다. 그러니까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짜완따오 시스 커이 이렇게 돼요. 시스 커이. 이게 그 뭡니까 주윤발이 그 공자라는 영화 찍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서 저녁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 지금 만약에 중요한 뭐 어떤 단서가 되는 이야기 죽었어. 그럼 내일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공자답죠? 그래서 조문도 석사가히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단정한다는 뜻이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거는 넘어갈게요. 그냥 그 정도 하고 온달도 넘어가고 원한으로 갈게요. 원한 158쪽. 자, 거기 읽어보세요. 1번 견원지간. 이 개견자의 원숭이 원자예요. 개와 원숭이 사이. 맞나요? 그러니까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면 서러워요. 싸워서 사이가 좋지 않는. 여러분 견원지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견원지간. 그게 견원지간이에요. 견원지간.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불구 대천이에요. 이 구자는요 함께 구자고요. 그다음에 대자는 일대자예요. 머리에 인단 말 들어봤죠? 그 대예요. 그래서 그 남부 여대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남자들은 내고 여자들은 머리에 인다. 전쟁 갈 때 남자들 지게 같은 건 이게 하고 여자는 머리에다 이고 가잖아요. 그걸 남부 여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되는 원수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시험에는 그 밑에 있는 것보다는 그 뜻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하려면 밑에 있는 것까지 공부하는데 여러분 시험 용어로는 그것까지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번. 빙탄지간. 네, 빙탄지간. 얼음빙숫탄자에 숫탄. 얼음과 숫새 사이. 그러니까 얼음과 숫새 사이니까 어긋나서 맞지 않거나 화합할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얼음과 요즘 말로 물과 기름의 관계. 이래도 되겠죠? 물과 기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비분강계. 좀 말이 어려워요. 비분강계. 근데 여러분 한자는 몰라도 비분강계 들어는 봤죠? 엄청나게 화나는 걸 비분강계라고 하거든요. 슬플 비, 분할 분, 그다음에 강계. 그러니까 이거 마음, 그다음에 걔는 뭐 북받친다 이런 뜻인데 이 분할 분자가 또 재밌어요. 분할 분자를 한자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썼죠. 분할 분자 봐봐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맞죠? 이게 왜 이렇게 썼냐면 자 봐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재물이야, 재물. 조개패 옛날에 조개가 재물이었죠. 근데 이건 많이거든요. 많이. 요즘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 한 100억 정도 벌었어 이 사람이. 근데 당신은 6개월 있다가 죽습니다. 하면 이 사람 마음이 분해요, 안 분해? 분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았는데 시한부 인생 이거 아주 분하죠. 이거 한자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분관계는 아주 슬프고 분해서 마음이 북받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원토중래. 이게 이제 흙먼지를 일으키면 다시 돌아. 이 중자가 다시 중자고 원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자는 말권자예요. 말다. 뭘 만단 말 들어봤죠? 김밥 말다 이런 것처럼. 흙을 말면서 다시 돌아온다. 실패를 이겨내도 다시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읽어보세요. 절치부심. 여러분, 절치부심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 몹시 분한 마음을 부각한 표현이다. 절치부심.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막 얘까지 알려면 머리 지나니까. 절치부심. 이런 정도. 그 다음에 7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 7번 읽어보세요. 와신상담.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은 상당히 한자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이 와자는요 누울 와자고요.
신자는 뗄나무 신자예요. 상자는 맛볼 상자고요. 담자는 간담자예요. 쓸개담자, 쓸개담자. 쓸개 여기서 쓸개라고 할게요. 뗄나무에 누워서 뭘 맛봐요? 쓸개를 맛본다. 이게 직역이에요. 여러분 에이스 침대가 좋아요? 뗄나무가 좋아요? 뗄나무에 누워가지고 쓸개가 좋아요? 여러분 쌍화차가 좋아요? 응? 뗄나무에 누워가지고 쓸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보세요. 이거 좀 읽어볼게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견딘다고 그랬죠. 오나라 왕 함녀는 월나라 왕 부천에게 패해서 죽으면서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부차는 복수를 맹세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월왕 부천과 싸워 이긴다. 이번에는 월왕 부천이 와신상담하여 오나라 부차를 굴복시켰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하면 그걸 반드시 이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그 생활하면 그걸 노력이 안 되겠죠. 와신상담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 말의 유래까지 모르더라도 이게 나오면 이런 뜻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예, 말씀. 와신 상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저기 내일을 위해서 예, 맞아요. 내일이 더 나기 맞아요. 위해서 예, 맞아요. 내일을 더 나은 내일.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와신 상담 써도 돼요? 당연하지. 근데 뭐 와신 엄밀히 말하면 뭐 그런데 나는 그 뜻을 와신 상담을 이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새롭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알겠어요. 아니지만은 예, 맞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빨리 하고 쉴게요. 160쪽. 할 게 너무 많으니까 1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공동작, 2번 화소, 3번 상세신화, 4번 무가, 5번 어희담, 희곡할 때 희자예요. 희곡할 때 6번 고수, 7번 속담, 8번 교한참, 바꾸란자예요. 이게 물으면 써보세요. 바꾸란, 사길교 바꾸란. 그 다음에 9번 의식교, 10번 설화. 자, 11번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태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46쪽을 보라고 그랬죠. 자, 뭐죠? 실제로 구현하는 거 보태기도 하고 찾아보세요. 몇 번. 각편 나왔죠. 6번 나오지 않았어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신성성이 인정되는 국가 창건의 군주에 관한 거. 국가 창건 나왔네. 왜? 건국 신원. 여기 창건 나왔잖아요. 선창자가 후렴을 제한 가사를 부르고 그 뒤를 이어서 후창자가 후렴을 부르는 거. 뭐죠? 유한창이 선우창이에요. 선우창. 네. 후렴을 부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후렴에 동그라미 쳐봐요. 후렴. 자, 여기서 헷갈리면 강강수월래 해지나 칭칭나는 써. 어쩌고 저쩌고 강강수월래 후렴이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해지나 칭칭나는 후렴이죠. 후렴이 나오면 그거는 선우창이에요. 교환창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난 바람이라면 넌 눈물인가 봐. 난 이슬이라면 넌 꽃잎인가 봐. 그거 아니에요? 그게 후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창하고 선우창을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선우창은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선창. 포인트가 뭐다? 선우창이 포인트 후렴이 들어가면 선우창이에요. 알겠죠? 후렴이 들어가면. 자, 그다음 탈을 쓰고 연행하는 민속극의 하이갈래 탈수복. 네, 그렇죠. 탈이 가면자는 마스크 댄스 아까 했잖아요. 그다음에 문자 지식을 바탕으로 본래 문자가 의미하는 바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든가 이중적 의미를 활용하든가 재치 경합을 펼친다. 뭐였죠? 문자담.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19번 할 차례죠. 개와 원숭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 전원지간. 자, 슬프고 비분하여 마음이 북받친다. 비분 관계. 거친 나무에서 자고 쓰디쓴 쓸개를 씹어 먹으면 심신을 단련한다. 와신상담.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다. 원수. 불구대천. 여러분 불구대천의 원수 많이 들어봤죠? 근데 불구대천이 뭔 뜻인지 물어보면 잘 몰랐죠? 불구대천이라는 말을 우리 쓰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함께 같은 하늘을 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걸 불구대천이라고 합니다.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